지금은 순열에 대해서 해볼게요. 순열, 순서대로 나열한다. 그 경우의 수 중에서 이제 기본으로 합의법칙, 구배법칙 우리가 했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순열인데요. 모든 뒤에 나오는 모든 계산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이거 모르면 다른 계산 못해요.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단원이에요. 그러면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 얘는 고배법칙의 그냥 확장판이에요. 고배법칙 확장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기호만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고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규칙 한두 가지만 알면 그렇게 크게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선 문제를 우리가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그 순서를 나열한다면 그럼 과연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이 기호는 대체 어떤 기호냐, 우선 그걸 아는 게 먼저 중요하겠죠.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를 우리는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이라 하고요. 다음과 같은 기호로 나타낸대요. 자, 그러면 이 기호만 우리가 그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는 경우의 수를 지금 구하려고 하는데요. n개에서 r개를 택한대요. n개에서 r개. 여기 좀 지웁시다. n개에서 r개를 택한대요. 그런데 그거를 일렬로 택하는 거예요. 뽑거나 나열하거나 뭐 똑같은 말이에요. 아무튼 n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내가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 n은 어디 있냐면 이 기호의 왼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나열하는 개수. 그러니까 n은 내가 가지고 있는 총 개수고 r은 내가 나열하거나 뽑는 개수예요. 그 개수는 p 오른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일렬이라는 이 규칙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기호를 쓰냐면 이 p라는 기호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n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다 나열해도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만 내가 뽑거나 나열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우리는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한다,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하고, 그 기호로는 p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mpr 이렇게 나타내거나 아니면 pnr 뭐 이렇게 우리는 이 p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일렬이라는 단어예요. 일렬이라는 얘기는 순서가 있다는 얘기예요. 순서. 여기서 순서가 있다는 얘기는요. 1, 2, 3과 3, 2, 1 똑같이 1과 2와 3이 하나씩 내가 3개를 뽑은 상황이지만 이렇게 방향을 생각할 때 1, 2, 3과 3, 2, 1은 순서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순서가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순서가 다른 것을 다른 경우의 수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한 가지가 아니라 얘는 두 가지로 본다는 얘기예요. 순서가 있단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리고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몇 개가 있다면 그 중에서 몇 개를 뽑는 경우 또는 나열하는 경우 뭐 이런 거를 물어보는 단원이에요. 그런 경우의 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순열의 수를 어떻게 우리가 계산을 하나, 우선 이제 규칙을 한번 볼 건데요. 순열의 수는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규칙을 찾아내 볼게요. 여러분도 규칙을 찾으려고 해보세요. 자, 첫 번째 예는 뭐냐면 서로 다른 4개의 물건에서 2개를 뽑는 순열의 수를 구하려고요. 순서대로 나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4개가 처음에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1개 뽑고 1개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4가지 종류의 어떤 모양이 있다라고 해봐. 여기서 하나를 뽑을 거예요. 그러면 뽑는 경우의 수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4가지. 자, 여기서 하나를 뽑았다고 해봐요. 그림상으로는 별을 뽑았는데 뭐 동그라미 뽑아도 이거 상관없어요. 그럼 하나를 딱 뽑았으면 개수가 달라지죠. 하나를 뽑았으니까 3개 중에서 1개 뽑는 상황이 되죠. 자, 그래서 이 중에서 한 가지를 뽑으려면 경우의 수는 남은 게 3개니까 3가지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은 몇 개에서 몇 개 뽑는 거예요? 4개에서 2개를 뽑는 경우니까 여기서 1개, 여기서 1개, 이렇게 총 2개 뽑는 경우잖아요. 그런데 2개를 뽑아야 되니까 이 2개의 사건이 동시에 또는 연달아 일어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고배법칙에 의해서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P 사이 4개 중에서 2개를 내가 뽑을 건데 순서가
있게끔 뽑는 순열의 수는 P로 표현하고요. 그래서 P 사이가 되고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요? 4와 3을 곱한 4, 3, 12. 총 12개 나오는 거예요. 자, 처음 상황으로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조금 확장해서 두 번째 예를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규칙을 찾아줘야 돼요. 규칙을. 자, 그렇다면 이번엔 개수를 좀 다르게 봅시다. 처음에는 4개, 이건 똑같은데요. 여기에서 아까는 2개 뽑았는데 이번엔 3개를 뽑을 거예요. 근데 순서대로 나열할 거예요. 자, 순서대로 뽑아야 되는데 총 3개를 뽑을 거니까 처음에 1개를 뽑고 두 번째 1개를 뽑고 세 번째 1개를 총 1개씩 3번을 뽑는 상황이 되겠죠.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 뽑을 때는 4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미 하나가 뽑혀진 상황이니까 두 번째는 3개가 있을 거고 이 중에서 1개 뽑는 경우는 3가지 경우의 수겠고요. 여기서 또 하나가 또 뽑아지면 하나가 또 사라지겠죠. 뭐가 남았는지는 여기선 중요하지 않아요. 몇 개가 남았고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냐예요. 자, 2개 중에서 1개 남았으니까 이제 2가지가 남았어요. 그러면 처음에 무엇을 뽑느냐에 따라서 두 번째, 세 번째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남은 개수가. 그게 서로 다 다른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상황에서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봤더니 첫 번째는 4가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3가지고 세 번째는 2가지란 얘기예요. 3개를 뽑아야 되니까 이 3개의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요? 동시에 연달아. 그래서 이 값들을 전부 다 곱한 값으로 나와요. 자, 기호로 표현합시다. 기호로 표현하면 몇 개 중에서 4개 중에서 3개를 뽑을 건데 순서가 있게끔 뽑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호는 P로 표현하고요. P, 4, 3이 되고요. 이 경우의 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해서 3, 2, 6, 4, 6에 24, 총 24가지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비슷한 예로 2가지 상황을 살펴봤는데 여기서 우리가 찾아봐야 될 규칙이요. 계산하는 숫자를 보고요. 계산하는 숫자를 보면서 시작하는 숫자와 그 다음에 곱하는 숫자가 얼마만큼 변했는지 그리고 몇 개를 곱했는지 이 3가지 관점에서 한번 보는 거예요. 여기 있는 P42와 P43을 보고요. 여기 이 2개에서 규칙을 찾는 거예요. 시작 숫자는 4로 시작하죠. 왜? 처음에 몇 개 있었으니까. 4개 있었으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4가 처음 시작하는 이 수랑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변하는 양은 4에서 3으로 3에서 2로 갈 때 빼기 1 됐죠. 왜 1을 뺐나요? 위의 상황에서 보니까 풀이 과정에서 보니까 1개씩 뺐으니까 이 과정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 1개씩 사라졌잖아요. 뽑았으니까. 그렇죠? 1개씩 뽑으니까 당연히 그 다음 상황, 다음 사건은 1개씩 사라지니까 1개씩 작아지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작 숫자는 총 가지고 있는 개수고요. 만약에 P, N, R이라면 시작 숫자는 N이 되겠고요. 변하는 양은 1만큼 작아지고요. 곱하는 개수를 봤더니 위에선 2개 곱했고요. 아래에서는 3개 곱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위에서는 몇 개를 뽑고 2개를 뽑고 밑에서는 몇 개를 뽑아요? 3개를 뽑잖아요. 그래서 사건이 위에는 2개였고 아래는 3개였으니까 위에는 2개 뽑고 아래는 2개 곱하고 아래는 3개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는 개수는 뭐가 되냐면 뽑는 개수예요. 뽑는 개수. R이 돼요. 자, 그러면 규칙 다 나왔네요. 순열은 곱의 법칙이 확장된 거예요. 여기서 곱하기 계산하는 거예요.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요. 여러 개를 뽑을 거예요. 그런데 뽑을 때마다 개수가 몇 개씩 줄어들어요? 1개씩 줄어들어요. 1개씩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칙은 P43은 몇에서부터 시작해서 4에서부터 시작해서 1 작은 수를 하나씩 뽑으니까 하나씩 작아진다고 했잖아요. 몇 개 곱해요? 3개 뽑으니까 3개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4, 3, 2 이렇게 곱해져서 계산이 되고요. 그렇다면 문자로 표현하면 PNR은 몇에서부터 시작해서 N에서부터 시작해서 1 작은 수를 R개 곱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공식으로 나타내주면 PNR은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곱해가지고요. N-R 플러스 1만큼 이렇게 곱한다고 했는데 이거 공식으로 외우지 맙시다. 공식으로 외우지 말고요. 규칙으로 외우세요. 규칙으로. 예를 들어 P, 5, 3이다.
그러면 몇부터 시작해서 5부터 시작해서 1 작은 수를 곱하는데 몇 개만 곱하자고요? 3개만 곱하자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는 아니야. 얘는 지우고 3개만 곱하자고요. 이렇게 3개. 3까지가 아니라 3개. 개수가 3개요. 자, 그래서 P53 5개 중에서 3개를 뽑는데 순서가 있다. 그럼 5, 4, 20에 2, 3은 6 해서 60까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만약에 n개에서 n개를 나열한다. 가지고 있는 거 모두 다 뽑거나 나열하는 거. 뽑는 경우의 수나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똑같겠죠. 뭐 누구 입장에서 바라보느냐죠. 뭐 이쪽에서 이쪽으로 뽑는다면 이쪽에서는 주는 경우 나열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여기 이쪽을 이렇게 받는 입장에서는 뭐 뽑는 경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뭐 나열한다, 뽑는다, 뭐 이 말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순열, 순서가 있냐 없냐가 중요해요. 지금은 순서가 있는 경우고요. 나중에 조합할 때 순서가 없는 경우 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열하냐 뽑냐가 아니라 순서가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n개에서 n개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다 나열하는 경우의 수 어떻게 계산되냐. 만약에 5개 중에서 5개를 나열한다 그러면 5, 4, 3 해가지고 어디 몇 개? 5개. 5부터 시작해서 그 똑같은 숫자만큼을 1 작은 수 나열하면은요 항상 1까지 곱하게 돼. 항상 1까지. 그래서 전부 다 나열하는 경우는 자주 나오니까 얘를 어떻게 간단히 5 쓴 다음에요 느낌표를 여기다가 표현하고 얘를 뭐라고 읽냐면 팩토리얼이라 읽겠대요. 그래서 간단히 뭐 5팩토리얼이다 그러면 5개를 다 나열하는 거예요. 5개 중에서 5개. 5개를 다 나열. 그러면 5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곱하면 돼요? 땡땡땡땡땡. 하나씩 작은 수를 1까지 곱해주면 돼요. 자, 이거는 그 P로도 표현하면 되지만 더 간단히 나타내기 위해서 자주 쓰이는 거니까 쓰이는 거라 이제 팩토리얼로 나타내는 거니까 그냥 좀 기억하고 있어 주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규칙 한번 살펴봅시다. 자, Pn0을 보게 되면 얘는 우리가 정의라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몇 개 중에서 n개 중에서 몇 개 나열? 0개 나열.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열하지 않는 경우죠. 나열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정의에서 그냥 한 가지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답을 구해놓고 나열하지 않는 경우 한 가지니까 그거를 더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합의 법칙을 적용할 상황이 아니에요. 곱의 법칙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맞나? 아무튼 합의 법칙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답을 구해놓고 Pn0이 1이니까 1 더하는 그런 상황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렇게 n으로 표현된 오른쪽에 0으로 표현된 이런 값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그냥 정의에서 한 가지로 우리가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Pn1은 n개 중에서 한 개 나열하는 경우죠. 한 개 뽑는 경우죠. 한 개 뽑는 경우는 총 몇 개? n가지 나오겠다. 왜?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작은 수를 몇 개? 한 개 곱하는 거니까 n 하나 곱하고 끝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P31이에요. 3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개를 뽑으려고 해요. 그게 만약에 1, 2, 3이라는 숫자라고 해봐요. 그러면 1을 뽑는 경우 있겠고 2를 뽑는 경우 있고 3을 뽑는 경우 있겠고 한 개만 이렇게 뽑는 경우는 총 몇 가지 나와요? 3가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이 수가 그대로 나오겠다는 거예요. P31은 몇이다? 3이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0팩토리얼. 아까 위에서 설명한 Pn0과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0개를 뽑는 경우, 아예 아무것도 안 한 경우, 얘는 몇 가지로 본다? 그냥 한 가지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실제 문제 상황에서 얘를 적용하는 것보다는 어떤 공식을 증명한다거나 그럴 때 Pn0과 0팩토리얼은 좀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뭐 문제 풀 때는 나오진 않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P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연습을 하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문제 풀이는 영상을 좀 그 파일을 바꿔서 다음 영상에서 문제 풀도록 할게요. 그럼 우선 연습해 볼게요. P53이에요. 몇 개 중에서 몇 개 뽑는 경우냐면 5개 중에서 3개 뽑는 경우의 수예요. 순서 P니까 순서 있는 경우고요. 그래서 5부터 시작해서 몇 개? 1개, 2개, 3개 곱하면 돼. 하나씩 작은 수를. 그래서 5, 4, 3 곱하면 60.
자, P44, 4개 중에서 4개 뽑는 경우의 수. 간단히 4팩토리얼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4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작은 수를 4개 곱하면 돼요. 그래서 계산하면 24 나오고요. P73은 7개 중에서 3개 뽑는 경우의 수죠. 자, 그래서 7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작은 수를 6, 5 이렇게 해서 3개 곱하면 돼요. 3까지가 아니에요. 이게 개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 6에 37, 3, 21이니까 210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어서 그 밑에 있는 문제 P52 이제 좀 익숙하죠? 5 곱하기 4 20 7 P74 7 6 5 4 4개 그러면 5 4 20에 7 6에 42니까 계산하면 840. 그 다음에 P13 P13은 19 8 8, 9, 70에 10 곱하니까 720. P55 5팩토리얼로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5, 4, 3, 2, 1을 곱하면 이 값은 120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P63 P63은 6, 5, 4 3개 곱하고요. 3팩토리얼은 3, 2, 1 이렇게 나와서 이거 6팩토리얼과 똑같은 값이네요. 6, 5, 4, 3, 2, 1 재밌죠? 별론가? 자, 그래서 5팩토리얼에다 6 곱한 게 되니까 위에는 120에다 6 곱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계산하면 6, 22에서 6일은 6이니까 720 나오고요. P80 8부터 시작해서 하나도 안 곱한 거 이건 있는데 정의해서 우리는 그냥 외우자고 한 거죠. 그냥 0이 되면 뽑지 않는 경우의 수는 1. 그 다음에 P11은 10부터 시작해서 하나만 곱하는 거니까 10. 10개 중에서 한 개 뽑는 경우의 수는 10가지 나온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순열에 대한 개념과 P로 표현된 식을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면 실제로 문제로 들어가서 문제상을 보면서 이렇게 P로 바꾼 다음에 계산하는 P로 바꾸는 그 과정이 우리가 그 순열에서 어려워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개념에선 내가 잘 이해를 못해도요. 문제 상황에서 풀다 보면 또 문제를 풀면서 이해가 되니까요. 이 영상이 이해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중요한 개념, 순열은 순서가 있다. 그리고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경우는 우리가 PNR로 이렇게 나타내겠다. 이 정도만 알고 있다면요, 다음 영상 보면서 순열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고 많았고요. 자, 문제 풀이에서 다시 볼게요.